제가 소개해드릴 이 모델은 박스형 모든 스타일인데요. 33평입니다. 제가 오늘은 단순하게 집 구경만 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감독님이 궁금해하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물어보시는 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아니, 근데 인사를 중간에 빠뜨려갖고 아. 인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아스홈스 팀장입니다. 제가 오프닝을 통해서 설명드렸지만 지금 외장재는 실제로 3분의 1 면적만큼만 세라믹 사이딩이 들어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스타코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세라믹 사이드나 스타코 잘 모르실 수 있으시니까 네. 한번 이렇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세라믹 사이딩은 이쪽에 와 보시면 실제로 여러 가지 패턴이 있지만 이렇게 세라믹 재질로 되어 있는 재질을 이렇게 문양을 넣어서 구워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로 사이즈가 보통 3300에 450 정도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이게 한판 사이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라믹 사이딩의 장점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되면 공기 중에 있는 먼지가 앉을 수가 있겠죠. 물 세척이 가능할 정도로 반영구적이기 때문에요. 목조주택에서 많이 쓰는 그런 외장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스타코는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돌가루의 느낌을 소위 말해서 흙기라고 하죠.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시공을 하는 형태입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목조주택의 외장재의 파벽돌이나 스타코가 대세이다시피 했을 정도로 많이 이용했던 그런 외장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 중에 있는 먼지가 조금 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한 10년 정도는 끄떡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타코의 컬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미색 느낌의 밝은 컬러를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 스타코 플렉스도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니까 요즘에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집은 남향이 아니라 북향으로 앉혀져 있는 집이나 마찬가지죠. 어떤 경우에서든 주택이든 건축물이든 북향으로 앉히는 거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닐 텐니다. 근데 이제 이 현장만큼은 그런 사연이 있는 게 이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이 집을 접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집을 뒤쪽으로, 소위 말해서 주택의 뒤통수를 보게 되는 그런 형태로 놓여지는 게 썩 바람직하지 않겠다 하는 건축주의 판단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조주택은 무엇보다도 큰 장점인 게 단열성이기 때문이겠죠. 단열성이 뛰어난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북향으로 앉히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델의 포치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좌측 우측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치의 의미는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포치도 평소에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포치도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허가 면적에는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포치는 여기에서 비가 오면 이렇게 창에 비물이 들이치는 것들을 막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고요. 여기 또 조그만한 테이블을 놓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포치를 조금 앞쪽으로 조금 더 내시느냐 덜 내느냐에 따라서 이 포치 공간이 커졌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건축주께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셔서 이 면적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오른쪽 포치가 있죠. 오른쪽 포치는 지금 제가 왼쪽 포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용도의 포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포치 공간은 최소화했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한 평이 안 되고 한 0.56평 남짓되는 포치.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여기 있는 두 개의 창에 빗물이 들이치지 않는 정도의 공간만 벽체에서 이렇게 띄워서 포치의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이 모델은 앞쪽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뒤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해도 앞에서 봤을 때는 이 가벽이 서 있어서 마치 평지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뒤쪽으로 물 빠짐이 잘 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집이니까요. 물 빠짐에 따른 그런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내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현관문은 성우 스타게이트사에서 나오는 단열 도어인데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죠. 가격 대비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와 보시면 제가 여기서부터 사이즈를 많이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33평 단층 모델인데 이 현관의 가로폭은 2000입니다. 그러니까 벽체의 중심선은 1800이 되겠죠. 근데 이쪽이 지금 신발장이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1480 정도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 쫙 뻗어서 이렇게 한 팔 정도 되는 그런 정도라서 넉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신발장 같은 경우에 디자인이 상당히 지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신발장 디자인 선택은 건축주께서 다 하시는 건가요? 네, 이 신발장은 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이것도 지금 내부에 있는 싱크대와 붙박이 장거 마찬가지로 가구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건축주께서 원하는 대로 이 가구를 짤 수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들 참고하셔서 건축주께서 용도에 따라서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신발장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년동 도어, 투슬림, 영림 도어 거 저희들이 계속해서 많이 소개해 드리고 있죠. 이렇게 프레임 자체가 블랙으로 되어 있고 불소 도장으로 되어 있는 형태의 슬림 도어입니다. 내구성이나 실제로 부드럽죠. 이게 열고 닫힘 부분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면 이 3년동 도어 같은 경우에는 신발장하고 다르게 가구의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시공사에서 그렇죠. 요거는 인테리어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당연히 해드리는 중문이 되겠죠. 다만 공사비가 틀리듯이 평당가에 따른 차이로 인해서 이 중문이 어떤 제품으로 가능하다 하는 점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건축비에 포함된 그런 인테리어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부에 들어와서 내부 인테리어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박스형 모든 스타일의 오픈 천장은 이렇게 지붕에 생긴 경사선을 따라서 단차를 둬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디자인해 드리는 것들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장고도 여기서부터 탑인 경우에는 거의 4,500 높이에 육박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제일 많이 머무르게 되는 이 거실 공간만큼은 천장고가 이렇게 높아도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상당히 따뜻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열 손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단층 주택인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오픈 천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독특하다라고 하면 아까 오프닝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쪽이 북쪽이게 되니까 이쪽이 남쪽이기 때문에 이쪽 남쪽 부분에 방을 많이 배치를 했고요. 또 거실에서 보면 채광창 역할을 하는 형태를 이쪽에 보통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쪽이 남쪽이다 보니까 이쪽에다 채광창을 설치해서 조금이라도 빛을 더 유입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을 픽스형으로 하나 만들었다 하는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가 거실, 여기가 주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훨씬 공간적으로 넓어 보인다 하는 효과가 있죠. 일반적으로 또 건축지에 따라서 나는 넓어 보이는 것도 좋지만 외부인들이 왔을 때 내 살림살이 자체를 보여주는 거 싫어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이쪽에다가 이제 벽을 이렇게 쳐서 여기까지 이제 벽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뚫어서 조금 더 완전히 차단되는 것보다 약간은 개방감 있게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완전히 차단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건축주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건축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커스텀이니까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견대로 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거실에서 느껴지시는 것들 화이트 톤으로 너무 깔끔한 느낌이죠. 그에 맞춰서 커튼도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해서 너무 깔끔한 느낌의 모던한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쓴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전동으로 하셔서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그렇게 했는데 이 전동으로 하는 부분들이 요즘 보니까요. 그렇게 비용적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전동 커튼도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상당히 좀 편리한 그런 커튼 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TV가 이렇게 벽걸이형으로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벽걸이형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설치할 때 그 말씀하지 마시고 미리 현장 소장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목조이기 때문에 뒤쪽에다가 어느 정도는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미리 이야기 되시면 이렇게 벽걸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 구조목이 골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구조목이기 때문에요. 생각보다 힘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미리만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면 벽걸이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여기가 결국 아트월의 벽체가 되는 그런 벽체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트월은 전혀 없이 그냥 매끈하게 다른 공간의 벽지와 동일한 형태의 패턴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어찌 보면 아트월 자체가 건축주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거죠. 이렇게 요즘에 심플한 형태의 인테리어가 트렌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바닥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형태의 바닥, 요즘에는 폴리싱 타일이나 포셀린 타일로 예전에 비해서 건축주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요즘에는 강화마루의 패턴은 이제 조금 지나간 패턴인 듯 하고요. 요즘에는 강마루 패턴을 많이 적용하시는 듯 하고요. 유지 관리가 용이한 강마루를 택하면서 실제로 타일 모양처럼 생겨 있는 그런 강마루를 이 현장에는 적용했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형태보다도 조금 더 세련된 맛도 있고 공간적으로도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 강마루는 타일마루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구정마루 사건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가 상부장이지만 이 상부장이 마치 지금 바닥에 있는 타일마루 패턴하고도 좀 유사한 느낌이어서 한 공간에 있지만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놀지 않는다 하는 측면들이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차분하면서도 좀 세련된 느낌을 더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여기는 아마 전동이 아니라 이거는 작으니까 커튼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했죠. 대부분 이렇게 주방과 거실을 이렇게 전진 배치화 하시는 대부분 이 건축주의 이유는 주방에서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민하셔서 앞쪽에 이 포치를 설치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드나들 수 있는 형태의 이런 파티오 창을 설치를 하고요. 또 실제로 이렇게 창호도 국내에서 제일 브랜드 창호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건 창호, 독일식 3중 글라스로 된 창호를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열에 있어서는 이거 이상으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 이렇게 잠그고 열고 할 때 보면 하드웨어 자체가 조금 어설픈 형태의 그런 창호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건 창호여서인지 상당히 내구성이 좋게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레버를 올리면 안쪽에서 자동으로 착 잠기는 듯한 느낌으로 해서 최대하게 기밀성을 높여주는 그런 창호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단열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곳은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은 보통 일반적으로 김치냉장고, 세탁기, 드럼 세탁기 요즘 많이 하시죠. 건조기 그런 것들을 놓으면서 간단하게 손빨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 댁은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건식으로 수도 자체를 만들지 않고 장으로 수납할 수 있는 장을 짜서 조금이라도 더 수납 공간을 더 많이 마련을 했다 하는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건조기와 드럼 스타키를 직렬로 이렇게 요즘에는 대부분 많이들 하시니까 그런 공간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공간인데요. 여기 공간은 한 2.2평 되니까 이 정도 공간이어도 아주 충분하겠다 하는 생각이네요. 자, 여기는 방 3입니다. 여기 이 현장은 방이 3개라고 말씀드렸죠. 작은 붙박이장을 넣고요. 악기 연습하시거나 하시기도 하고 또 PC를 이용하시면서 사물을 보시는 그런 공간이기도 한 서재 공간입니다. 자, 여기는 그 공용 욕실이 되겠습니다. 자, 공용 욕실도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공용 욕실에다가 이렇게 욕조를 매입을 시켜놨습니다. 이 현장은 안방 욕실이 하나 있고 이렇게 공용 욕실이 있는데 아기가 있기 때문에 아주 돌이 안 지난 아기가 있기 때문에 욕실 2개 중에 욕조를 1개 정도 이렇게 설치해 놓으신다면 아기를 목욕시키고 할 때 상당히 좀 편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욕조를 할지 샤워기를 설치할지 그런 것들이 결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변기와 수전과 욕조는 동서이누스 제품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면 이제 이쪽은 안방존인데요. 안방 들어가기 전에 또 방이 하나 더 있죠. 이거는 방 2인데 실제로 건축주 입장에서는 애기방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이기도 합니다. 완전하게 아직까지는 실입주를 하신 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애기용품이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을 듯 한데 이제 완전하게 이사를 오시게 되면 이쪽에는 애기 공간이기도 하죠. 요즘에는 이렇게 아주 갓난 애기들은 이런 가구들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여기에도 지금 아기를 위한 붙박이장 이런 형태도 이렇게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해서 이 위치에다가 붙박이장을 설치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안방존입니다. 안방존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겠습니다. 안방 침대를 놓고 드레스룸과 욕실 이렇게 따로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에서 보면 드레스룸을 통해서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일반적인 형태로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이 댁은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옷이 보관되어야 되는 드레스룸에 조금이라도 습기가 찰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드레스룸과 욕실을 따로 이렇게 설치한 건데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안방 조언도 설계하실 때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은 아직 입주하신 형태가 아니고 짐을 가져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드레스룸이구나 하는 것들로 그냥 상상해 주시고요. 자, 안방 욕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봤던 공용 욕실은 욕조가 있었지만 안방 욕실은 파티션에 샤워기가 있는 구조. 그러니까 욕실이 2개니까 1개는 욕조, 1개는 샤워기.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욕실에는 환기가 잘 되어야 되는 게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창에 따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것도 독일식 창으로 이렇게 틸트 기능이 가능한 창으로 적용을 했고 요즘에는 이 블라인드가 이 창을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덮여지는 형태가 아니라 창 글라스 사이즈에 맞도록 딱 제작할 수 있는 형태의 블라인드여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블라인드가 상당히 편리해 보이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경남 합천 33평 단층 주택에 나와서 여러 가지 내외장뿐만 아니라 건축에 관련되는 또 건축을 계획하고 계신 예비건축주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여러 가지를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33평 방을 3개를 생각하고 계신 그런 건축주이시라면 이 집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건축 계획하시는데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